7시 35분입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현안을 놓고 각자의 입장 또 각 당의 입장에서 따져보는 이슈 토론입니다. 안영환 전 한나라당 대변인,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 그냥 대변인으로 하겠습니다. 메르스 전국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현장을 찾아가고 답도 주고 또 이런 거죠. 뭔가 정치인이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지만 또 현장을 알아야 될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입씨름, 말씨름들도 합니다. 안영환 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 많은데 가시기가 좀 어렵죠, 요즘?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저도 그런 편입니다. 용감하기 때문에. 메르스에 대처. 일부러 갑니다. 예. 아니, 텃밭에 가시는 건 아니에요, 혹시? 아니, 너무 메르스가 공포감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네네. 저라도 일부러라도 가서. 네. 사람들이 좀 안전하구나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네. 그러면 또 너무 안 가니까 자영업자는 그렇죠.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나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병원도 갔다 왔습니다. 뭐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저는 어제 영화를 2편 봤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사람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기는. 네네. 예. 정치권의 리더십 얘기가, 메르스에 대처하는 정치권의 리더십 얘기가 언론에 아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정치인들 전체로 묶어서. 글쎄, 일단 뉴스에서 메르스가 이제 뉴스의 중심에 서다 보니까 정치인은 많이 죽었죠. 네. 근데 이제 정치인들의 행위 모든 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국가 지도자급 정치인들의 행위, 그 모습은 국민들에게 많은 그 비전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정을 안길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메르스 관련해서 정치인들의 행보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 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질병의 확산과 공포감의 확산. 네. 그런데 질병의 확산을 막는 것은 역시 의료진의 몫이고 보건당국의 몫이지만, 네. 공포의 확산을 막는 것은 정치인의 상식적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손자를 데려다가 국밥집, 네네. 메르스 경기자가 왔다 갔다 해서 장사 안 된다는 국밥집 일부러 찾아가서 손자와 함께 국밥을 먹는다든지, 네. 용을 찾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보성이가 거의 맞죠? 네, 높이 순창인가? 평가합니다. 네. 특히 책임자는 일단 사태가 끝난 다음에 묻겠다, 책임 묻겠다 네. 하면서 통합성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자 문책 얘기가 섣부르게 나왔을 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데 다리를 없애자는 얘기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예. 나중에 네. 그건 나중에 할 일이죠. 박용진 저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니, 근데 저는 책임자 문책과 관련해서 약간 생각이 달라요. 그러세요? 네. 지금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세요? 이 우왕좌왕 사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전혀 문제 없으니까 정보 공개 안 해도 된다고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이 사태를 이렇게 키워왔다는 건데, 여전히 컨트롤 타워에서 지휘권을 쥐고 있으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WH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조사하고 나서요. 네. 최종 결론이 왜 이렇게 확산됐느냐. 1. 정보의 비공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계속해서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공개를 요구했을 때 그거는 공포심만 키운다라고 하면서 반대했었다가요. 6월 4일 날 박원순 시장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일단 공개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뒤따라 나왔잖아요. 네. 대통령이 서울시장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을 연출해내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네. 이렇게 사태를 엄청나게 키워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지휘권에 있다. 문영표 장관이 만약에 그 사람이다 그러면 좀 문영표 장관이, 네. 보건사회 수석 비서관이 책임져야 된다면 그 사람이, 네. 좀 당연히 책임질 사람이 있죠. 근데 그렇죠. 이 상황을 수습하지도 못할 사람들한테 수습하고 나면 책임에 묻겠다고 얘기하는 게 현명한가 싶어요. 저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환 대변인 답을 좀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또 업무에 익숙해 가지고 하는 거, 사실 하루 1시간이 급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보 공개도 초창기에 문제 있었지만 이제는 공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가
어제 네. 그 삼성병원에서 영상을 옮기는 침대 옮기는 일을 하던 분이 130대 네. 환자인가요? 그분이 네. 지하철을 타고 옮겨 사는데 그것을 밝혀고 했더니 오히려 서울시에서 안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밝힌.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탓하고 물 탓할 수 있다면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시 누구 공무원을 그만두러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네네. 지금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도 많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초동 대처 잘못한 건 다 인정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 너 잘못했으면 그만 끄집어내라 하는 네. 것은 오히려 사태 수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한 말씀만 제가 네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슨 뭐 여야 입장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의 당론도 부글부글 끓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참고 있고 저기 책임자 문책 얘기는 안 하는 상황이에요. 네, 문재인 대표가 그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어쨌든 메르스 진원지였던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확산 인로에 있다가 보건장관 해임하고 나서부터 그 확산이 진정됐던 것도 분명하고요. 네. 게다가 중국 2003년 중국 사스 사태 때 같은 경우는요. 네. 베이징 시장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다른 사람도. 네. 그리고 나서 이게 격퇴되는 상황을 이게 전기를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 표현대로라면 강은 건너는 중에 말을 바꾸지 않는다. 전쟁 중에는 기관 바꾸지 않는다. 이런 거에 너무 얽매여 있다가요. 전쟁 다 지고 나서 바꿀 사람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면을 생각해야 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을 전체를 장악하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퀘스천 마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영표 장관이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이 우왕좌왕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죠. 지금 또다시 보건당국은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잠복기간 2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좀 2주를 넘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보건당국의 얘기는 뭐냐면 그럼 앞으로 그 증상이 나타났던 시기를 밝히지 않겠다. 발열 시기를 밝히지 않겠다. 이 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사람 몸이라는 게 2주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 이렇게 시간 재가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과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해 보여요. 한 상황에 대해서 좀 전혀 다른 시각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두 분이 다 옳은 것 같아가지고 뭐 제가 뭐 판단하는 입지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3부에 2009년에 신종플루 왔을 때 정말 잘 대처했던 전병률 그 당시 질병관리본부장 연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3부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까지도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안 대변인. 네. 저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뭐 누가 옳고 그르다를 차원을 떠나서 한국 사회가 모든 이슈의 정치화를 다시 한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메르스 사태가 사실 초창기에 다 이제 공포, 그다음에 걱정, 우려를 했었는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슈 자체가 이제 정치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에 따라서 자기 진영의 시각에 따라서 이 문제를 보는 게 뚜렷이 나타납니다. 언론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른바 좌파지, 진보지와 보수지, 우파지의 언론의 논조 자체가 한 가지 사안을 본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뭐 그래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파지 또는 이제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메르스의 공포감 확산을 그만하자, 나가야 된다는 측면이 강한 반면 좌파지 또 이제 그쪽 진영에 있는 분들은 아니야 이렇게 해도 무서운데 정부 당국이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모든 이슈의 정치화, 모든 이슈의 이념화되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이게 이번에도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호 때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본 시각이 처음엔 다 걱정하고 슬퍼하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자기 진영거리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야 지나치다. 아니다. 더 안고 간다. 이런다. 정부가 잘못했다. 아니다. 이 노래로 가버리는 게 이번에도 나타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언론이건 다 점수를 매기고 있잖아요. 뭐 대선 주자급들 한 행태에 누가 점수 땄다, 누가 점수 잃었다 이러는데 박용진 대변인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장 내가 맡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수혜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또 많이 올랐죠? 아니 그거보다는 서울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일단 봐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 계산을 어떻게 해놓고 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런데 그걸 만약에 서울시장이 갑자기 자기가 대구나 광주 본부장을 맡겠다고 나섰으면 그 웃긴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대한민국 법에서도 방역과 관련된 그러니까 질병 방역과 관련된 그 지역 최고 책임자는 그 지자체 단체장으로 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중앙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자는 거였던 거예요. 예. 그거를 세상에 뭐 표현이 어쨌든 간에요. 서울시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였으니 중앙정부 서울시에게도 정보를 공개해 주십시오.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는 소리가 왜 지자체가 나서느냐고 그래서 면박 줬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왜 지자체가 나서느냐고 그래서 면박 줬어요. 근데 실제로 그 공개 자체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은 뭐 그거보다 하루 앞에 지시하셨다면서요. 공개하라고. 근데 그거 공개 안 하고 있다가 6월 8일인가 9일에 가서야 그걸 공개해놓고 대통령이 지시해서 우리가 4일 뒤에 공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우왕좌왕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서울시로도 그 저녁 그래서 메르스 사태가 번져오니까 그와 관련해서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대통령이 지금 막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안심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걸 야당에서 쇼한다고 한 적 있나요? 최경환 부총리가 감염 환자 돌보지도 않은 의료진 방역복 입혀놓고 그거 포옹하는 사진 찍어서 내보낸 거 그거를 야당에서 왜 쇼했냐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근데 왜 여당에서는 박원순 시장 붙잡고 정치 노름한다 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여당에서도 박원순 시장 잘했다고 말한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여당 청와대 보건복지부 장관 할 것 없이 다 두드리고만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서울시장이든 대통령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 할 일을 나서서 해야지.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나선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데만 열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지켜보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자, 안영환 대변인 말씀하시죠. 네, 저도 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심야에 그래서 밤 10시 아닌가? 약간 오버한 부분이 컸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취지가 결국은 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정치인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상징성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서울시장이 심야 10시 반에 했고 뭐 그로 말미암아서 사실 의료진 특히 그 이번에 감염된 35번 환자 같은 경우는 뭐 동선을 불필요한 일을 한 것이죠. 동선을 밝혀고 또 1,500명의 격리. 물론 뭐 격리에 대해서는 1,500명의 격리했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 그러다 이야기했지만 어찌됐든 1,500명 가운데서 확진한 자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요. 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후에 박원순 시장이 정부가 공개 잘못 정보지 않았다. 정부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했으면 서울시는 굉장히 잘했잖아요. 전화 상태가 서울시의 그 후에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굉장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서울의료원에서 그렇죠. 서울의료원에서 진료부장이 뭐 메르스 환자 받지 말아라 한다든지 강남구청하고 서울시가 뭐 싸운다든지 정보 공개를 놓고 또 이번에 그 137번 환자인가요? 그 삼성의료원에서 그 병상 옮기는 그 환자가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지하철 동선을 알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시민들 불안감을 준다는 차원에서 하루 일당 숨기고 있었다든지 비슷한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했던 일이 서울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 시장이 뭘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서울시도 잘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것이죠. 칸트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을 남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을 자기를 비판하는 것이다. 하여튼 뭐 잘잘못을 따지지만 사실은 이 프로에서도 계속 정부가 왜 도대체 공개하지 않느냐. 복지부 장관 왜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공개하라고 나선 건 뭐 잘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저도 뭐 박원 시장 모든 걸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남경필 그 경기도지사 이번에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하고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앞장서서 이끌어냈다는 거 그거에 대한 평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박용진 대변인. 저는 남경필 지사가 지사 되고 나서부터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연정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조직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연정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건데 그걸 과감하게 해낸 것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번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업 관계도 그렇고 네네. 처음에 그 6월 5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문재인 야당 대표 아닙니까? 네. 문재인 대표와 이재정 교육감 이렇게 해서 3자가 네, 경기도에서 만났죠. 예, 그 대책회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남경필 도지사가 여야를 넘나들고 지방과 중앙정부를 넘나들어서 잘하고 있구나라고 네. 하는 그런 느낌 받았다고 전 보고요. 예. 뭐 조용한 상황에서 아주 뭐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네. 느낌. 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새정치 쪽 분이죠. 뭐 이 시간에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나도 또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이쪽 얘기가 길어지네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오늘 뭐 오전에 단판을 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뭐 한 30초씩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영환 대변인? 네, 뭐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네네. 청문회를 했고 청문회를 한 다음에는 이제 국회 의결을 거치는 건데 네. 야당이 이제 반대를 하는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본회의장에 표결 참가해서 의사진행관을 통해서 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이뤄지지 점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고 소신을 밝히고 그다음에 반대 투표를 하고 그렇게 투표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뭐 투표를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어긋난 일이죠. 예, 박영진 대변인. 예. 선택지가 뭐 많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단순해요. 들어갈 거냐 말 거냐, 표결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보면 계속해서 끝까지 이 초읽기를 하더라고요. 네.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막판까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이제 단판 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인사 문제와 관련된 거라서 당론 결정은 보통 안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건데 대부분 지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참여한다면 야당은 대부분 다 반대표를 던질 거고요. 여당 내 뭐 반란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국회법 개정안 놓고도 얘기가 많은데 두 분 메르스와 관련된 말씀이 길어서 다양한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안영환 전 대변인, 박영진 전 대변인이었습니다.